오늘의 이야기는 최영철 씨 68세의 이야기입니다. 최영철 씨는 대기업에서 40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평범한 남성입니다. 그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녔고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내 박미숙 씨 66세와는 대학 시절 만나 4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3개월이 지나자 이 부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아침 9시 최영철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물었습니다. 점심때까지 아직 3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 그걸 물어요? 박미숙 씨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 그냥 물어본 건데. 요즘 밖에 날씨도 좋던데 산책이나 갈까? 혼자 다녀와요. 나는 할 일 많아요. 최영철 씨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뉴스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박미숙 씨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또 시작이네. 매일같이 우리 때는 옛날에는.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최영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수많은 부부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갈등의 시작입니다. 40년을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늙어온 부부.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은퇴 후 배우자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조심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최영철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집안을 배회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직원들을 관리하던 사람. 그가 이제는 집에서 아내의 청소를 방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큰아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직업조사 숙제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일 하셨어요? 최영철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야,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한 사람이란다. 우리 회사에 직원이 1000명이 넘었는데 할아버지 밑에만 200명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다들 움직였지. 우와, 멋있는걸요? 손자는 눈을 반짝였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최영철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 비서가 커피를 타다 줬고 점심때는 임원 식당에서 특별 메뉴를 먹었지. 외국 출장도 1년에 서너 번은 다녔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말이야. 아버님 드시면서 하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영철 씨는 신이 나서 계속했습니다. 그때 내가 관리하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했어. 내가 없었으면 그 프로젝트는 실패했을 거야. 사장님이 직접 나한테 감사패를 주셨다니까. 박미숙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얘기 벌써 몇 번째예요? 손자도 지겨워하잖아요. 뭐? 지겨워? 난 그냥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주려고. 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과거 얘기는 이제 그만 좀 해요.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로 눈치를 보고 손자는 밥만 먹었습니다. 최영철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나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박미숙 씨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설거지를 도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미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같이 듣는 얘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임원이었을 때, 내가 회사 다닐 때. 나는 지금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 혼자만 과거에 살고 있어. 힘드시겠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나는 40년 동안 집에서 애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혼자 모든 걸 해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 박미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과거 얘기를 하겠어? 나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치명적인 말입니다. 과거의 영광 자랑. 은퇴한 남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과거의 직함에서 찾습니다. 부장, 임원, 사장. 이런 호칭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우리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하지만 배우자는 그 말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뭔데? 과거만 얘기하는 당신은 지금 나한테 무엇인데? 더 큰 문제는 과거 자랑이 은연중에 배우자를 무시하는 말이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임원이었어라는 말 뒤에는 너는 평생 집에만 있었잖아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월급을 많이 받았어라는 말 뒤에는 너는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잖아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박미숙 씨는 45년 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남편의 셔츠를 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시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셨습니다. 남편이 승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것을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자랑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최영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사실대로 말한 건데.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지만 옆에 누워있는 박미숙 씨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니. 매일 이렇게 과거 얘기만 들으며 살아야 하나. 최영철 씨의 은퇴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집에만 있던 그는 이제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을 만났습니다. 형님, 어제 골프 치러 갔다 왔어요. 아, 그래? 나도 예전엔 매주 골프 쳤는데. 요즘 와이프가 용돈을 너무 안 줘서 골프는커녕 커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최영철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평생 돈 벌어온 사람한테 용돈 탓으라니. 자존심 상하지. 그날 저녁 최영철 씨는 공원에서 만난 친구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공원에서 옆집 김 사장 만났어. 그래요? 김 사장네는 좋아 보이더라. 부인이 음식도 잘 차려주고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던데. 김 사장이 놀러 오라고 하길래 얼핏 봤는데 정말 깨끗하더라고. 박미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그냥 우리 집도 좀 더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 집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내가 집안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은퇴하고 집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더 바빠진 줄 알아요? 최영철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난 그냥은 또 뭐예요? 김 사장네 부인이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나한테는 뭐예요? 45년 동안 당신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의 집 부인이 좋다고요? 박미숙 씨는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최영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나 다음 주에 승진한대. 오, 그래. 축하한다. 고마워요, 아빠. 그동안 일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전화를 끊은 후 최영철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지 않어? 벌써 과장이 됐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옆집 이 사장 딸은 벌써 부장이라던데. 우리 딸도 좀 더 적극적이면 좋을 텐데. 박미숙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승진했다는데 축하는 안 하고 남의 집 딸과 비교부터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딸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잖아요. 맨날 이래요. 김 사장네 부인은 어떻고, 이 사장네 딸은 어떻고. 우리 가족은 당신 눈에 하나도 안 차나 봐요? 박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45년 동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당신이 출세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걸 지탱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내 꿈은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우리 애들한테 남과 비교하는 말을 해요? 그게 맞아요? 최영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난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하지만 박미숙 씨의 마음속에는 45년간 쌓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대학도 안 나왔잖아. 오빠가 고생하겠네.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그때 옆에 있던 남편 최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옆집 며느리는 요리를 정말 잘하던데. 친구 부인은 살림을 알뜰하게 한다던데. 동생 집사람은 애들 공부도 잘 가르치던데. 박미숙 씨는 45년 동안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한 남편은 더 심하게 비교를 합니다. 집안일, 요리, 청소, 심지어 자식들까지. 모든 것을 남의 집과 비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치명적인 말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김 사장네 부인은 어떻더라. 옆집은 이러던데. 다른 집 자식들은 저러던데. 이런 말들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는 부족해. 너는 남만 못해. 너는 노력이 부족해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평생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비교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최영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난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칭찬해 주려고 한 건데. 하지만 박미숙 씨가 들은 것은 다릅니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못해.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노력이 부족해. 그날 밤 박미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후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뭐 해줄 거야?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드세요. 나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가요. 또 나가? 요즘 맨날 나가는 것 같은데. 당신은 매일 공원 가서 친구들 만나잖아요. 나는 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점심 정도는 해놓고 나가면 안 돼? 박미숙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손은 뭐 하는 손이에요? 평생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줬는데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좀 살면 안 돼요? 아니, 난 그냥은 뭐예요? 당신은 은퇴했지만 나는 은퇴 안 했어요. 아직도 당신 밥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있잖아요. 나는 언제 은퇴해요? 최영철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평생 돈 벌어서 이 집 마련하고 애들 학교 보냈잖아. 당신은 집에서 놀았으면서. 순간 박미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당신은 내가 45년 동안 집에서 논 줄 알았어요? 박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닐 때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차렸어요. 당신 셔츠 다리고 구두 닦고 양말 챙겼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온종일 집안일 하다가 밤 10시에 잤어요. 그게 논 거예요? 그건 당신이 야근할 때 나는 혼자 애들 재우고 당신이 회식할 때 나는 혼자 집을 지켰어요. 당신이 출장 갈 때 나는 혼자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그게 논 거예요? 눈물이 박미숙 씨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꿈이 있었어요. 나도 대학 가고 싶었고 직장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놀았다고요? 최영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미숙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친정 갈 거예요. 당신이랑 같이 있기 싫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최영철 씨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그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자신이 45년 동안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날 저녁, 최영철 씨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혼자 끓인 라면이었습니다. 사흘째, 박미숙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영철 씨는 하루 종일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가득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 준비해 놓은 거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차려진 밥이, 서랍에 가지런히 정리된 옷들이, 깨끗하게 청소된 집이 모두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넷째 날 아침, 최영철 씨는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강 선생이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강 선생은 이 동네에서 지혜로운 어르신으로 통했습니다. 아,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닌 사람 얼굴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요. 최영철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계속 아내와 싸워서 지금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석 달 정도 됐습니다. 아, 그 시기군요. 강 선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기요? 은퇴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부부 갈등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저도 그랬고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최영철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그럼요. 저도 은퇴하고 나서 아내와 거의 이혼할 뻔했습니다. 강 선생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도 40년 넘게 회사 다녔어요. 부장까지 했죠.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서 아내한테 이것저것 참견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날 과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우리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했죠. 최영철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과 비교도 했습니다. 김 부장네는 어떻더라. 이 과장네 부인은 어떻더라.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강 선생이 최영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그랬죠? 최영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강 선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다시 화해하셨습니까? 강 선생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아내를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3가지 지혜요? 네. 노년의 부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말입니다. 최영철 씨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 선생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영광 자랑입니다. 과거의 영광 자랑. 우리는 은퇴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부장, 임원, 사장. 이런 호칭이 사라지면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과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최영철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그 말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뭔데? 과거만 얘기하는 당신은 지금 나한테 무엇인데? 더 큰 문제는 과거 자랑이 배우자를 무시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임원이었어라는 말 뒤에는 너는 평생 집에만 있었잖아라는 의미가 숨어 있으니까요. 최영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김 사장네 부인은 어떻더라. 옆집은 이러던데. 이런 말들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는 부족해. 너는 남만 못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최영철 씨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평생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최영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선생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깨달으셨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3번째는 무엇입니까? 강 선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은퇴하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그런데 그 불안을 배우자에게 계속 쏟아냅니다. 강 선생이 손을 들어 하나씩 꼽았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 괜찮을까?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나 먼저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 애들이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말들을 매일 듣는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도 똑같이 두려워집니다. 아니, 더 두려워집니다. 최영철 씨는 며칠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것 같아. 어떡하지? 요즘 내 건강이 걱정이야. 나 아프면 큰일이야. 박미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얼마나 불안했을까? 불안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불안이 두 사람의 불안이 되고 결국 그 집안 전체가 불안에 휩싸입니다. 강 선생이 따뜻한 눈빛으로 최영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침묵입니다. 과거 자랑도 비교도 불안 토로도 하지 않는 것. 그 대신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노년의 품격입니다. 최영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아내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강 선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찾아가서 한 달 동안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그리고 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15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최영철 씨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아내한테 가야겠습니다. 강 선생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진심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최영철 씨는 곧장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숙이는 방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영철 씨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미숙 씨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미수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영철 씨는 문 앞에 앉았습니다. 미수가, 내 말 좀 들어줘. 나는 45년 동안 정말 바보였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문 안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더 대단한 줄 알았어.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최영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려줬기 때문에 나는 출근할 수 있었어. 당신이 아이들을 돌봐줬기 때문에 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 당신이 시부모님을 모셔줬기 때문에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었어. 미수가, 나는 이제 알았어. 내 과거가 아무리 대단해도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남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당신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박미숙 씨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최영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45년 동안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어. 당신의 희생을, 당신의 노력을, 당신의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고마워하지 않았어. 박미숙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변할게. 과거 얘기는 안 할게. 비교도 안 할게. 불안한 얘기도 안 할게. 최영철 씨가 박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신 매일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할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할게.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박미숙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정말 변해야 해요. 그럼 꼭 변할게. 두 사람은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영철 씨와 박미숙 씨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합니다.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꽃을 봅니다. 최영철 씨는 더 이상 과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남의 집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 집이 최고야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불안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남은 인생이 기대되라고 말합니다. 박미숙 씨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지친 표정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웃으며 일어나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당신이 변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45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박미숙 씨가 최영철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살자. 그럼 100살까지 함께 살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3가지 핵심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가 아무리 빛났어도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임원이었을 때보다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집 부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당신의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남의 집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당신의 자식이 최고입니다. 비교는 사랑을 죽이고 감사는 사랑을 살립니다. 셋째, 불안을 배우자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가 걱정이야. 나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말들은 배우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불안 대신 희망을, 걱정 대신 감사를 나누세요. 은퇴 후 배우자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3가지.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노년의 진짜 품격은 화려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에게 말해보세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3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